재테크 관련된 유튜버들이 거의 100명 중에 99명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신용카드 쓰지 말라고. 신용카드 쓰면 부자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축하고 전략한다고 해도 한 달에 30만 원도 안 쓰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30만 원 이하로 쓰신다? 그러면 체크카드를 쓰세요. 근데 그것까지는 뭐 말리진 않겠는데, 그러나 사실 더 적게 써도 대체로 신용카드들이 더 혜택이 많은 경우가 있고요. 왜 30만 원이냐? 신용카드의 혜택은 전월 실적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실적의 최소값이 보통 30만 원인데, 달에 30만 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이 붙어요. 보통 달에 10,000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1년이면 12만 원이잖아요. 근데 12만 원이 뭐 적다면 적지만, 근데 뭐 신용카드 쓰면 부자도 못 된다고 하는데 12만 원이라도 더 가진 사람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카드 쓰는 것보다는 신용카드 쓰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혜택이 더 크고 좋은 카드는 이제 전월 실적이 뭐 50만 원이 넘어야 되고 이런 카드들도 있는데, 50만 원도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가족이 다 같이 산다면은 뭐 사실 50만 원 넘기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 그래서 50만 원짜리 카드 하나에 모든 거를 구매해도 되고, 아니면 30만 원짜리 혜택이 있는 카드를 두 개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달리 연회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카드값을 연회비라는 걸 내야 되는데, 그러면 연회비 없는 체크카드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적이 30만 원 정도 카드의 경우에는 연회비가 만 원에서 2만 원 선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혜택 보는 금액이 12만 원인 걸 생각하면 1년에 10만 원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비 내고 이용하는 거죠. 구독제 서비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트코도 뭐 연회비를 내죠. 근데도 코스트코는 이용하고, 쿠팡 뭐 와우 회원 같이 달에 얼마씩 지불을 하더라도 그래도 더 큰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내는 거예요. 또한 보통 신용카드를 처음 만드시게 되면 첫 연회비 무료 이벤트를 거의 모든 회사가 다 해요. 그러면 카드를 만들면 그 연도의 연회비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 카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돈을 주거나 포인트를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포인트가 현금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곳을 지급해 주는 곳도 있고요. 신용카드를 그냥 만들기만 해도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카드 회사는 도대체 무슨 이득 때문에 그렇게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하냐? 카드 회사는 뭘 먹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카드 회사는 잘 먹고 삽니다. 뭘로? 할부 리볼빙 대출입니다. 우선 할부의 경우에는 무이자 할부가 아닌 상품을 할부로 사게 되면 이자가 붙어요. 그리고 그 이자 값을 받아요. 대체로 할부로 산 물건들은 물건값이 비싼 경우가 많겠죠. 아무래도 뭐 10,000원, 20,000원짜리를 뭐 12개월 할부로 사진 않잖아요. 보통 뭐 TV, 냉장고 같은 이제 비싸고 좀 여러 개를 살 때 그럴 때 할부를 하겠죠. 근데 비싸다는 거는 그만큼 갚기 힘들고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갚기 힘든 건 그만큼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고요. 현금은 아쉽게도 할부가 안 되잖아요. 리볼빙은 뭐냐? 이번 달 카드 값을 뭐 일부분만 갚고 다시 다음 달로 밀어주는 대신에 이자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자 값이 되게 커요. 16%도 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만약에 리볼빙을 해버리면 뭐 이자가 16만 원이에요. 말도 안 되게 높죠. 대출은 말 그대로 대출이고요. 은행 이자가 5% 6%인데
그 이자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물론 뭐 심사도 어렵지만 카드론 대출은 정말 대출도 쉽게 잘 빌려주고, 잘 빌려주는 대신에 이자가 20%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용카드를 써야 되냐? 할부로 사지 마세요. 할부로 물건을 사게 되면 할부가 누적이 되면서 내가 얼만큼 썼는지 그 돈에 대한 감이 안 잡혀요. 그리고 생각 없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결제라는 게 있어요. 즉시 결제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즉시 결제를 한다고 해서 신용카드 혜택이 없어지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다른 점이, 체크카드는 이제 실시간으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얼마가 남았는지 보게 된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신용카드도 즉시 결제를 이용하시면 체크카드처럼 즉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크카드랑 동일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통장에 있는 돈이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카드를 똑똑하게만 쓴다면 사실 신용카드가 제일 좋아요. 신용카드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점수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은행에서 중요한 대출을 받아야 될 때 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면 거지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체크카드를 쓰면 10억 부자가 되나요? 그리고 뭐 현금을 쓰면 100억 부자가 될까요? 아니죠. 신용카드를 쓴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부자는 신용카드를 써요. 부자가 현금 쓰고 체크카드 쓰고 안 그래요. 부자가 신용카드를 써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나 신용카드를 쓰면 가난해진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찐 부자들은, 전 세계적인 찐 부자들은 신용카드를 씁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센츄리얼 카드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블랙카드라고 하면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부자들이 쓰는 카드라고 하거든요. 부자 중에서도 부자들만 쓰는 카드, 블랙카드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자들이 뭐 돈지랄 하려고 할 짓 없어서 막 멍청해 갖고 신용카드를 쓸까요? 아니죠. 돈을 주고서라도 쓸만한 혜택과 가치가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 회사도 그만큼의 가치를 알고 그만큼의 혜택을 아는 사람한테 자기 카드를 주는 거죠. 어차피 부자는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쓴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있잖아요. 부자가 뭐 카드가 뭐가 중요합니까? 뭐 카드에 따라서 뭐 부자의 등급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부터 제가 체크카드를 써서 부자가 된다면 저는 내일부터 죽을 때까지 체크카드만 쓸게요. 근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달에 30만 원 이하로 쓰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정말로. 뭐 기초소득자분들도 한 달에 30만 원은 쓰시겠죠. 그분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밥도 먹고 뭐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핸드폰비, 식비, 교통비 이렇게만 하면 이게 30만 원이 안 넘을 수가 있을까요? 30만 원은 무조건 채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할부 절대 금지, 할부 금지, 즉시 결제, 이거를 지켜주시면. 그래서 간혹 이제 재테크 관련된 그런 분들도 하는 말이, 잘만 쓰면 신용카드가 좋다. 이거는 솔직히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부정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관리를 못 할 것이다.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된다.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관리만 하고 한도만 정해 놓으면 신용카드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만 원만 신용카드를 쓰세요. 혜택 가격만 딱 맞추고, 만약에 3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럼 체크카드를 쓰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 혜택 본 만큼만 썼으면 굳이 더 쓸 필요가 없잖아요, 신용카드를. 그러니까 다른 30만 원짜리 카드를 사서 그 두 개를 쓰면서 혜택을 둘 다 받으려고 해보든가, 아니면 하나만 쓰시되 이제 하나는 체크카드를 쓰시는 거죠. 30만 원을 그 신용카드를 쓰시고 뭐 한 40만 원 정도를 쓰신다면
10만 원은 체크카드로만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자기가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항상 이제 모든 영상에 얘기하는 말이지만 유튜브 영상 설명창에 네이버 폼으로 만든 링크에 들어오셔서 고민 상담 또는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보내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글을 쓴 다음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